텔레비전을 틀어도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저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는지 모르겠는 날. 오늘 하루도 그냥 갔네,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죠. 젊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치이고 해야 할 일에 쫓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재미있게 사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재밌게 사는 법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재미는 줄여야 생기고 기대를 버려야 행복해지고 관계는 줄여야 깊어지고 증명을 멈춰야 편해집니다. 이게 노후를 재미있게 만드는 조용한 역설입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고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로 재밌게 사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무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하루가 길다. 약속 없는 날이 일주일에 5날. 전화 한 통 안 오는 날이 한 달에 20날. 젊을 땐 몰랐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조용한 줄은요. 밖에서 찾던 재미는 나이 들면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고 새로운 장소는 피곤하고 새로운 자극은 부담스럽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친구들은 아프거나 점점 멀어지고 만나도 할 말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30년, 40년 함께 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심심해. 맞습니다. 관계가 줄면 자극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는 자극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이 줄어들 때 진짜 재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사라져야 작은 소리가 들리고 바쁨이 사라져야 작은 행복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젊을 때 방식으로 재미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행이라도 가야 할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재미가 사라진 게 아니라 느끼는 감각이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감각이 과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각은 둔해지는 게 아니라 섬세해집니다. 큰 소음보다 작은 소리에 반응하고 큰 기쁨보다 잔잔한 안정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재미를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재미는 조용히 다시 돌아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수길 씨. 71세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면 돈만 나가고 친구들 만나면 자랑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다 거울을 봤는데 초라한 노인 하나가 앉아 있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지? 다음 날 아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거에 행복을 못 느끼는 게 병이야. 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천천히 읽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설거지를 돕고 낮잠을 자고 저녁엔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 이래도 괜찮네.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재미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심심함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심심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조용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혼자 놀 때를 보세요. 처음엔 심심하다고 울지만 조금 지나면 혼자 상상하며 놉니다. 노후의 심심함도 같습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그 안에서 나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심심함은 이제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을 살 차례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를 때 옵니다. 노후에는 하루 대부분이 혼자입니다. 이 시간을 불행으로 여기면 매일이 고통이 되고 편하게 여기면 자유가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의도적으로 혼자 있어 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지나면 고요가 옵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재미는 줄여야 생깁니다. 큰 재미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 나머지 300일 넘는 하루를 재미없다고 여기면 인생은 우울해집니다. 노후의 재미는 작은 발견입니다. 햇살 따뜻한 밥, 조용한 오후, 이런 순간들을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날씨 좋네, 오늘 밥 맛있다 말로 표현하면 뇌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기대를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 친구가 챙겨줘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자유를 줍니다. 네 번째, 관계는 줄여야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편한 2~3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5번째, 증명을 멈춰야 편해집니다.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 애쓰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증명을 멈추면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기억하세요. 재미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를 두려워해서 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가장 잘 산 하루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 편안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증명할 필요 없는 상태. 그게 노후의 진짜 재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외로운 밤. 제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 하나 건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조금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